오히려 안 예쁜 사람이 더 빨리 사망한다? 그런 논문이 얼마 전에 발표됐어요. 뉴스에도 났던데요. 특히 여성은 그 차이가 커서 평균 2년이나 일찍 사망하는 것으로 연구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냥 허접한 설문조사 그런 게 아니에요. 원장님, 미인 방명이다 라는 말이 있잖아요. 예쁜 사람은 단명한다. 저처럼 그닥 안 예쁜 사람들한테는 듣기 괜찮은 말이긴 한데요. 원장님은 이게 진짜 맞는 말이다 라고 생각하세요? 이렇게 질문하면 이제 내가 아니에요 피디님 정말 예쁜데 왜 그러세요? 이렇게 얘기할 줄 알고 그걸 기대하고 이제 질문한 것 같은데 난 절대 안 넘어가지. 옛날에는 맞는 것 같아요. 옛날에 신분제사에서는 하층의 얼굴 예쁜 여자들은 상류층 남성들한테 조금 그냥 욕망의 대상, 근데 이제 동시에 그 여자들은 또 힘 있는 상류층 여성들한테는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양쪽에 치이면서 진짜 힘든 삶을 사는 경우가 많았죠. 여기서 방명이라는 게 꼭 명이 짧다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팔자가 기구하다라는 뜻도 포함하거든요. 근데 요즘 그런 상황 거의 없지 않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히려 더 오래 사는 느낌? 그러면 지금은 미인 방명이란 말은 아닌 걸로 하면 될까요? 네, 오히려 안 예쁜 사람이 더 빨리 사망한다? 그런 논문이 얼마 전에 발표됐어요. 뉴스에도 났던데요. 그래서 원장님 그거 진짜냐고 저한테 와서 심각하게 물어보시는 분도 계셨어요. 근데 이게 그냥 가십거리로 낸 기사 같은 거 아닐까요? 기사는 가십거리 같이 좀 썼더라고요. 논문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매력적이지 않은 사람이 더 수명이 좀 짧다. 그런 경향은 여성에서 더 강하게 나타났다. 그런데 이게 그냥 허접한 설문조사 그런 게 아니에요. 위스콘신 종단 연구라고 아주 유명한 장기 프로젝트 연구가 있어요. 1957년도에 미국 위스콘신주에서 고등학교를 그해 졸업한 학생들 중에서 무작위 3분의 1을 골랐어요. 그 사람들을 사망시까지 생애 전반을 추적 관찰한 거예요. 정말 대단한 연구예요. 이 사람들을 계속 추적 관찰하면서 경제적인 거, 건강, 행복, 척도 이런 것들을 계속 관찰하면서 진짜 많은 연구들에 활용됐죠. 저자는 이 중에서 2022년 시점에 추적이 가능한 남녀 8,386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했어요. 그 사람들하고 같은 1957년도에 태어난 10명 동갑내기들을 심사위원으로 선정을 해갖고 졸업사진을 쫙 보면서 매력도를 평가하게 한 거예요. 이게 이제 소셜 사이언스 앤 메디슨이라는 저널에 2024년 8월 달에 발표됐어요. 따끈따끈하죠? 자, 논문 제목 볼게요. 더 예쁜 사람이 더 오래 살까? 너무 적나라하죠. 그럼 결과를 한번 보자고요. 매력도를 기준으로 6등급으로 나눴는데 가장 낮은 6등급에 속한 사람들이 1에서 4등급에 비해 사망률이 16.8% 높은 것으로 나왔어요. 특히 여성은 그 차이가 커서 평균 2년이나 일찍 사망하는 것으로 연구가 됐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이제 남성은 1년. 생각보다 차이가 좀 많이 나네요. 그러니까 예쁘고 잘생긴 사람이 더 오래 산다 뭐 그런 건가요?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죠. 하지만 이제 논문에서 말하는 팩트만 짚어서 말씀드리면 못생긴 사람이 수명이 짧다는 거예요. 조금 다르죠, 뉘앙스가. 왜 자기 얘기하는 것 같아요? 논문 저자는 이 결과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특히 여성이 외모로 인해서 견뎌야 하는 사회적 압력을 반영하는 그런 결과다. 말이 좀 장황하죠. 근데 쉽게 말하면 안 예쁘면 먹고 살기 힘들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70년 전 미국에서 이랬다는 건데 솔직히 요즘이라고 크게 달라진 것 같지는 않죠. 네, 좀 공감이 많이 되는 것 같고, 근데 외모지상주의를 굳이 논문으로 확인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갑자기 드는 의문점이거든요. 누구나 눈, 코, 입이 다 붙어 있잖아요. 근데 못생겼다는 건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정해지는 걸까요? 굉장히 근본적이고 철학적인 좋은 질문인데요. 제가 예전에 이것도 한번 소개해드린 적은 있어요. 매력적인 얼굴은 단지 평균적인 것이다 라는 제목의 논문이었죠. 여러 사람의 얼굴을 이제 무작위로 합쳐서 얼굴을 만들어 본 거예요. 즉 평균적인 얼굴을 만들고 나서 진짜 얼굴들하고 비교를 해가지고 누가 더 매력적인지를 평가한 거죠. 근데 평균적인 얼굴을 사람들이 가장 매력적이라고 판단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피디님께서 질문하셨는데 예쁘다는 게 대체 뭐냐? 제 생각인데 대칭적이고 평균적인 얼굴, 거기다가 이제 약간 사회적인 니즈 또는 개인적인 취향 또는 희망, 이런 게 이제 복합적으로 반영된 결과물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원장님, 그렇게 따지면 차은우나 한소희 이런 사람들이 평균이라고 말하는 거랑 좀 비슷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그 뒤에 좀 붙였잖아. 길게 사회적 니즈, 개인적인 바램, 취향, 이런 게 복합적으로. 근데 차은우 그런 사람은 사실 좀 돌연변이. 그렇지, 돌연변이? 그 괜찮은 표현인 것 같아.
천상계지. 현실에서는 있을 수 없는 사람이고, 그래서 스타라는 말 우리가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여기 땅에는 없어. 스타. 우리랑 전혀 상관없는 사람. 그래서 이제 평균적인 얼굴을 매력적으로 여긴다는 건데, 그 평균적인 얼굴을 좋아하는 그 이유를 생물학적으로 이렇게 설명하기도 해요. 어떤 한 종의 평균적인 신체적인 조건이라는 거는 그 종이 진화를 해오는 과정에서 최적화된 진화의 결과물인 거죠. 실제로 연구를 해보면 평균적인 신체 조건을 가진 사람들의 수명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서 더 길다는 연구 결과도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외모가 매력적인 여자, 잘생긴 남자 좋아하고, 여기서는 차우는 아니에요. 차우는 말고 우리가 말하는 훈남이겠죠. 그런 훈남들을 선호하고 좋아하는 건 내가 유전자를 남기기에 가장 좋은 건강한 신체 조건을 가진 사람을 찾는 거다. 본능적으로 그런 사람한테 끌리는 거다. 생물학적으로는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저자가 말하듯이 외모에 대해서 중시하는 사회적 편견에 대한 문제 제기도 물론 가능해요. 하지만 생물학적으로는 평균적인 신체가 갖고 있는 건강상의 이점도 있다. 이렇게 좀 반론을 하기도 합니다. 이 연구에서는 고등학교 졸업 사진을 보고 평가한 건데요. 만약에 이 사람들의 40, 50대 사진을 보고 그 매력도를 평가했다면 제가 봤을 때는 사망률이나 수명에서 훨씬 더 큰 차이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는 얼굴에 그 사람이 살아온 삶의 태도, 인생의 전반이 담겨 있거든요. 말씀하신 거 들어보니까 원장님은 되게 인생을 잘 살아오신 것 같아요. 유튜브! 외모가 건강 그리고 수명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게 되게 놀라운데요. 본판불변의 법칙이라고도 하잖아요. 태어날 때 매력적이지 못한 사람도 예뻐질 수 있을까요? 근데 왜 본판불변의 법칙 하면서 왜 감독님을 보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누구나 갖고 있는 장점이 있어요. 그리고 남들이 모를 수도 있고 알 수도 있고, 누구에게나 콤플렉스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콤플렉스는 배꼽이다 그런 말을 제가 자주 하는데, 누구에게나 있는 자기의 장점은 최대한 키우고 단점이나 콤플렉스는 최대한 감추고, 그렇게 하는 게 예뻐지고자 하는 노력의 목표가 돼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갖고 있지 않은 없는 거를 새롭게 창조한다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그 무언가를 따라하는 게 아니고요. 그게 바로 건강을 해치지 않으면서 쉽고 안전하게 예뻐지는 길이에요. 그리고 그걸 도와드리는 게 저 같은 사람이 하는 일이고요. 그리고 원장님, 어떤 사람은 성형 시술을 해도 별로 안 예쁘고 어떤 사람은 이걸 해서 대박나는 그런 케이스들이 있잖아요. 똑같이 못생겼는데 도대체 어떤 차이로 누구는 예뻐지고 누구는 그대로인 걸까요? 저는 근데 어떤 사람이든 대박 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신경 안 쓰던 사람들이 신경 쓰면 진짜 많이 달라져요. 우리 학교 다닐 때 보면 공부 안 하던 반에서 거의 뒤에서 1등 하던 애가 갑자기 각성했어요. 그리고 막 공부하면 성적이 확 오르잖아요. 공부할 때도 과목마다 이제 시간 배분이 중요하듯이 얼굴도 조화가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제일 난처한 게, 원장님 저 이렇게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연예인 사진 들고 오시는 분들이 참 난처해요. 누구 A 연예인의 눈에다가 B 연예인의 코를 갖다 붙이고 이런 거는 정말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다른 사람처럼 되려고 하기보다는 나의 어린 시절 젊고 건강한 모습으로 되는 거를 목표로 해야 됩니다. 그것이 건강한 아름다움의 척도라고 생각해요. 저 건강한 아름다움이라고 하시는 말씀이 엄청 공감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도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딱히 수명에 지장이 없으실 것 같은데 조금 더 자연스럽게 티 안 나게 예뻐지는 방법이 있을까요? 요즘은 정말 세상이 너무 좋아졌어요. 주사 한 방으로도 내 장점을 강조하고 단점을 감출 수 있고, 그런 좋은 시대니까요. 주사 한 방이라고 하시는 거면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보톡스, 필러 이런 거? 그런 거 너무나 다들 잘 아시죠? 해보신 분들도 많고. 그거는 잘 아시니까 그거 말고 제가 좀 줄이는 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분은 나이가 들면서 옛날에는 되게 갸름했는데 점점 사각이 돼요. 턱이 좀 둔탁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뼈를 깎아야 되나요? 이러고 오셨어요. 근데 사실 뼈가 문제는 아니죠. 얼굴에 있던 살이 내려오면서 이제 처진 거예요. 우리는 항상 얼굴이 작아지려면 무조건 뼈부터 쳐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뼈가 줄어들어야 되는 경우는 별로 없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분은 주사로 지방을 줄여준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많이 라인이 좋아지셨죠. 다음 사진도 한번 보실게요. 팔자주름이 고민돼서 오셨어요. 팔자주름 고민되면 우리는 항상 뭘 먼저 생각해요? 필러를 먼저 많이들 생각하세요. 그런데 여기가 이렇게 볼록하게 내려온 사람이 여기에 필러를 맞으면 어떻게 돼요? 부을까봐 걱정된단 말이에요. 실제로도 그렇게 부어갖고 맨날 녹이잖아요. 물론 그 주름을, 골짜기를 채우는 거는 좋아요. 하지만 이미 높아진 산을 좀 줄이고 채우자는 거예요. 사진 보시면 여기를 살짝 줄이고, 선은 정신경 쓰이면 우리가 봐서 살짝 아주 소량의 필러나 아니면 콜라겐 부스터 같은 걸로 채울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하면 정말 자연스럽게 팔자주름이 개선되니까요. 다만 여기서 중요한 건 너무 늦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 시기를 지나면 이제 간단한 주사로는 어려울 수도 있거든요. 오늘 두 번째 보여주신 사진 보니까 저도 좀 받고 싶은데요. 저 지금 팔자가 좀 깊어가지고. 접수하세요. 접수하면 되나요? 근데 그 시기를 지나면 뭐 일을 크게 벌려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시기를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이제 볼살 같은 경우에는 세월이 지나면서 점점 내려오면서 입꼬리가 꺾이고 선이 생겨요. 그 선이 깊게 패워버리면 이미 늦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선이 생기기 전에 우리가 그 무거운 지방을 줄여주고 조금 리프팅을 한다든지. 팔자도 마찬가지예요. 팔자가 너무 오래되면 어떻게 돼요? 팔자선이 접히면서 골짜기가 깊어지면서 종이를 접으면은 처음에는 살짝 접었다가 피면은 잘 펴지지만 완전히 접혀버리면 아무리 펴도 자국이 남듯이 흉터가 되는 거예요. 그러기 전에 위에 이 무거운 지방을 좀 줄여주고 요건 살짝 펴주면 좋아질 수 있죠. 그 시기가 지나면 그때는 조금 더 적극적인 방법이 필요한 거예요. 확실히 미리미리 관리하는 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그건 중요합니다. 병원에 자꾸 오시라고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호미로 막을 수 있을 때 호미로 막자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논문 주제 그리고 결과가 조금 불편하셨을 거예요. 사회과학자들의 연구가 보통 그래요. 어쩌면 좀 불편한데 어쩔 수 없지 당연한 거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우리 사회의 이면을요 굳이 수치화해서 막 드러나고 표면화해요. 그게 그분들이 하시는 일이거든요. 인권에 대한 인식, 특히 여성 인권이 신장되면서 우리가 외모에 대한 편견을 막 겉으로 대놓고 하는 거는 좀 줄어든 것 같아요. 하지만 외모를 중시하는 그런 사회적 현상은 원시 시대부터 나타난 그냥 우리 인간의 기본적인 성향인 것 같습니다. 고객분들 중에서는 이제 병원에 오시면서 이러시는 분들도 있어요. 제가 너무 외모에 집착하나요? 그러면서 자기 자신에 대한 길티, 죄책감을 갖고 계신 분들도 계시는데 전 그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다만 내 자신을 가꾸고 투자하는 거니까 지금의 나도 소중하게 생각하자고요. 그게 저의 부족한 그리고 짧은 생각입니다. 지금까지 라인 만든 의사 닥터건이었습니다. 다음에 또 좋은 내용으로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